안녕하세요. 휴내과 원장 정지중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뇨를 처음으로 진단을 받으시거나 이 당뇨 때문에 약물 치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 처음 진단받거나 치료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진료실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뇨가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은 건지를 좀 세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걸 보고 잘 배우셔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한자를 풀어보자면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 그 당요거든요. 요 오줌 요자를 써서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근데 이제 사실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뇨가 굉장히 심해져야지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옵니다. 초기 당뇨는 소변으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건 옛날적인 그 의미이고, 당뇨는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남은 열량을 가지고 글라이코겐이라든가 이제 지방 형태로 몸 구석구석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만큼만 쓰고 그 이상의 이제 에너지가 들어오고 칼로리가 들어오면 바꿔가지고 지방 형태로 이제 저장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 저장할 때 공간을 들어가려면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문을 들어갈 수 있게 키가 인슐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없이는 당분이 남는 열량이 저장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야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뇨는 이제 인슐린이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 안에 너무 많은 당분이 떠돌고 이게 원래 저장이 돼야 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저장이 안 되는 이런 상태를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거는 췌장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췌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이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지 못하면서 피 안에 혈당분들이 굉장히 많이 둥둥 떠다니면서 피 안에 당분이 높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당뇨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슐린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당뇨가 생기느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못 만드는 거죠. 췌장의 기능이 다 하면서 인슐린을 생산을 못하니까 열쇠가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열쇠가 있다고 해도 너무 낡아가지고 뭐 굉장히 오래되면 이게 모양이 조금 변하니까 홈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모양이 좀 바뀌면서,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양은 충분히 나오는데 제대로 쓰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당뇨. 사실 1번보다는요 2번 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 많이 먹고 살이 많이 찌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생기는 당뇨가 훨씬 더 많은 환자분의 원인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나이가 먹어야지 생기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다가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 인슐린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자, 어떨 때 인슐린을 잘 못 만들어낼까요?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쉬운 예시를 자꾸 들어드리는 편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단 췌장을 휴대폰의 배터리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워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이 배터리 용량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100년 쓸 수 있게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이 용적이 한 50년짜리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30년밖에 못 쓰게 나타나고. 그럼 누가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배터리가 달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30년짜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빨리 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방전이 되니까 췌장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면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면서 생기는 당뇨. 그래서 사실 보면 대부분 다 당뇨는 가족력이 있어요. 1형, 2형이라고 하는데, 1형은 가족력이랑 상관이 없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뇨 있죠? 요건 이제 거의 다 가족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들은 췌장의 용적이 굉장히 작은 집안인 거예요. 그러면 100년짜리로 타고나면 당뇨가 안 생길까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를 보시면 용량이 빵빵해. 근데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있어. 방전이 금방 되죠. 방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용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어쨌든 제한된 용량이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배터리를 빨리 써버리는, 소모시키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빨리 방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전되는 생활 습관은 뭐냐? 바로 당분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당분이 많을 먹으면 인슐린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빨리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당분, 단순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인슐린 요구량이라고 하죠. 요구량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췌장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서 금방 방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약간 절전 모드로 사셔야 돼. 방전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가족력이 작기 때문에 집안 내력이 특히나 있으신 분들은 살이 조금 찌고 그러면서 평소에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드신다면 인슐린이 굉장히 빨리 방전이 되면서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금방 당뇨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전 모드로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전 모드라는 건 얘기한 대로 당분을 적게 드시고 단순당을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당뇨가 왜 생기는지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사실 치료나 이 관리법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기는 병이고 어떻게 해야 관리가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당뇨가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치료를 하냐?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실 수 있고요.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당뇨는 그럼 왜 치료하느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치료를 안 하고 놔뒀을 때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뇨는 혈당을 대사를 못하니까 피 안에 당분이 떠다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안에 혈당이 정상보다 훨씬 높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혈관에 염증이 유발이 됩니다. 전신 어디에든 혈관은 있기 때문에 전신 혈관 어디에든 동맥경화나 혈전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막혀가는, 전신 혈관의 염증으로 인해서 막혀가는 질병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신 혈관 질환인 거죠. 전신 혈관 질환.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없죠. 모든 혈관이, 피가 가야 우리 조직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망막혈관이 막히면 우리나라 실명의 원인 1위인 당뇨 망막병증, 그러니까 당뇨로 인해서 망막혈관이 막혀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실명 원인의 1위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심장혈관이 막히면 무슨 일이 생겨요? 뭐 잘 들어보시죠. 심근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졸중, 그죠? 그리고 하지혈관, 이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다리를 자르기도 한다. 당뇨발. 당뇨발이라는 것도 결국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썩어가는 그런 과정을 당뇨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유 없이 소화가 너무 안 되면서 막 명치가 엄청 답답한 이 당뇨 위병증, 이것도 역시 위쪽으로 가는 혈관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위신경, 위를 움직여주는 신경이 손상되면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아프고 위마비도 오고, 이런 것들을 당뇨 위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 발끝이 막 시큰시큰 저리고 시린, 이런 당뇨 신경병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초혈관 쪽으로 피가 안 가니까 말초에 있는 신경도 손상이 되면서 막 쩌릿쩌릿한 이상 감각이 생기는 게 당뇨 신경병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이 투석 들어보셨죠? 신장 투석. 신장 콩팥이 죽어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해서 인공적으로 혈액을 투석해서 살아가는 인공투석이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투석을 하게 되는 원인 1위가 바로 당뇨 신장병증입니다. 1위를 하고 있는 게 많죠. 당뇨는 이렇게 굉장히 위중한 합병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근데 우습게 조절이 잘 되면 일반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잘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질병이지만 조절이 안 된다면 그 어떤 병보다도 굉장히 위중되고 아주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뇨가 30년 정도 갖고 있으면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병한 당뇨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60살에 당뇨가 생기면 한 90살쯤 평균적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여명이 다 하셨어, 이때는. 그래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많이 고생을 안 하고 돌아가셔요. 근데 30살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후면 몇 살이에요? 60살이에요. 요즘 중년이에요, 60살은. 여명이 거의 40년쯤 남았는데 이때 합병증으로 뭐 눈이 실명한다든지 다리를 자른다든지 투석을 해본다든지 이러면 남은 기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조기에 발병된 분들일수록 굉장히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당뇨에 대한 지식도 많으셔야 됩니다. 당뇨는 의사만 혼자 치료하는 게 아니고 환자도 반의사가 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당화혈색소라는 우리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이 수치죠. 당화혈색소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 확률을 말씀을 드리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하나하나 증가할 때마다 당뇨 합병증이 쭉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당뇨 치료하면서 관리를 하실 때
규칙적으로 확인하는 게 당화혈색소가 잘 적정한 범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의사들이 계속 체크하는 거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 환자의 망막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쪽이 굉장히 정상적인 깨끗한 혈관을 갖고 있는 망막. 혈관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반대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 분들의 사진을 보시면 아주 혈관들이 얇아져 있고 좁아져 있으면서 부분 막혀 있고 그러면서 터져가지고 핏자국들이 이렇게 보이는. 망막이라는 건 우리 눈으로 보면 필름이기 때문에 필름이 지저분하면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망막에 이렇게 피딱지들이 엄청 많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필름이 지저분해지면서. 그래서 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대표적으로 굉장히 조기에 생길 수 있는 게 합병증이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은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는지 여부를 1년마다 안과에서 같이 검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먼저 오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꼭 챙겨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당뇨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치료하는지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부터는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당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치료를 바로 해야 될까요? 당뇨 진단받은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약을 먹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 치료의 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전 모드로 사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췌장 배터리를 아껴라. 요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인슐린을 아껴 쓰려면 실천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단순당을 굉장히 적게 드셔야 돼요. 단순당. 설탕 얘기하는 거예요. 설탕, 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당분으로 이루어진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인공적인 음식 특히나 이런 것들을 줄이셔야 이게 엄청난 인슐린 소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 야채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당을 줄이라고 했다고 다이어트 하라고 해서 살을 쪽 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식단의 종류를 바꾸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고프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거를 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라 라고 하면 다 줄이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는 줄이면 그만큼 딴 건 늘리셔야 돼. 여기서 늘리라는 거는 단순당을 피해버리고 나머지 단백질, 지방, 좋은 탄수화물인 야채. 왜냐면 우리 당뇨가 굉장히 몸에서 산화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산화라는 건 나쁜 거잖아요, 몸에서. 노화의 원인도 가장 중요한 게 산화듯이. 그래서 이 산화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럼 항산화제를 많이 드셔야 돼. 산화를 막아주는 성분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야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채 섬유질을 많이 드셔야 돼. 그래서 줄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줄이시면 안 되고 이건 오히려 더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항산화제 이런 섬유질들은 충분히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육도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근육의 원리가 뭐예요? 단백질이 원료입니다. 원료. 그래서 단백질도 적정 부분을 충분히 드셔줘야 근육이 유지가 되면서 당뇨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당을 줄이고 그 외에 좋은 영양분들은 많이 먹어라. 요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순당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뭐 설탕은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설탕, 꿀, 입에 단 거 그거는 완전 당분이니까 그런 것들 당연히 배제하셔야 되고 음식에서 보자면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 밀, 쌀, 빵, 면, 과자, 설탕이 포함된 요즘 뭐 음료수에 거의 다 과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과당이면 괜찮은데요. 설탕분이 들어있는지 꼭 보시고 그래서 음료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료수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 많아요.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다 음료수예요. 그래서 음료수, 과일 주스 같은 것도 단순당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사실 줄여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당을 줄여서 드시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운동하면 뭐 그냥 당연히 그냥 하라는 거니까 몸에 좋으니까 하라게 그게 아니고 당뇨는 허벅지 근육의 양과 비례해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두꺼워지면 좋아지고 얇아지면 나빠져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에서 이 당분을 저장하고 흡수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같이 한몫하기 때문에 결국 2차적으로 저장소인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셔야 얘네들이 당분을 끌고 가서 저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혈중에 떠돌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치료를 위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키우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누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수술해드릴 수 없어요. 내가 자극을 줘서 운동을 해야지 커집니다. 그래야 저장소가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쪽으로 혈당이 쭉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단백질을 충분히, 왜냐면 운동만 갖고는 안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주면서,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루 3끼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내 몸무게 1kg당 1g 정도 드시는 게 적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70kg 보통 나가시니까 70g, 여자 같은 경우는 막 50g 이 정도 드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자기 몸무게에서 1g 정도를 섭취하시되 그거를 하루 3번 나눠서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법이고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의사항은 이제 이미 당뇨 때문에 너무 합병증이 와서 신장이 굉장히 나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백질 제한을 하셔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져 있고 단백뇨가 나오고 신장 기능 수치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운동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사람은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 2가지, 식단, 당분 조절, 그리고 근육 운동, 이 2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로 조절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게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까지 오시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거의 90% 정도는 못 하세요. 아니면 잠깐 하시고 마시고. 그래서 꾸준히 돌아가실 때까지, 내 여명을 다할 때까지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약으로 보존을, 어느 정도의 관리를 도와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약하면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시는데 당뇨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몸에 이로운 약들도 굉장히 많아요. 항산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그 대표적인 성분이 당뇨약 중에 메트포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 몸에 유익한 작용도 많이 갖고 있고 혈당 조절도 같이 갖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1번으로 가장 의사들이 선호하는 약이고요. 단 이건 이제 소화불량이 좀 심한 편이라서 100명 중에 30% 정도가 소화불량을 호소해서 못 써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이고 가장 싼 약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시작을 해보고, 소화불량 같은 이제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못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빼고는 무조건 당뇨에서는 근간이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몸에 이로운 작용이 그 외에 부수적으로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약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췌장을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약인 거예요. 무조건 뭐 약이라고 해서 다른 걸 막 파괴시키고 혈당만 잡아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약은 가족력이 특히 많거나 혈당 조절이 꽤 오랜 기간 안 된 분들은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초기 용량이라도. 당뇨약은 종류도 많고 용량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초기 용량으로 빨리 해서 췌장이 더 빨리 쉴 수 있게, 약을 통해서 더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배터리 용적을 지켜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빠르게 시작하셔야 될 분들이고, 나는 의지가 너무 강해, 나 식단 조절도 너무 잘할 수 있고 자신감이 찬 분들은 일단 하세요. 그렇게 해서 피검사하면서 관리가 너무 잘 되면 결국은 목표 수치가 피검사를 통해서 한 혈당과 당화혈색 수치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하신다고 하면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단받은 지도 오래됐고 관리가 계속 안 되고 있고 내가 해볼 거다 계속 핑계는 대고 계시는데 계속 못 하시고 집안에 당뇨 가족력도 많고 이런 분들은 사실 췌장 용적도 작은 거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약제 선택 기준이라든가 시기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제도 아까 종류도 많고 작용 기전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결국 췌장을 쉬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당뇨약은 췌장을 오히려 무리를 시켜서 췌장 인슐린을 짜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더 일을 시켜서 인슐린 나오게 하니까 일찍 지쳐요. 그런 약들은 가급적 피하셔야 돼. 조절해주는 굉장히 효과는 좋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췌장 기능을 보존해주는 게 안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약제보다는 점점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췌장은 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당뇨약을 선택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꼼꼼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같이 의사랑 상의하시면서 그런 약제를 왜냐면 당연히 최신약일수록 비싸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비싸다고 다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메트포민은 이런 효과도 갖고 있지만 굉장히 쌉니다. 가장 싸요, 당뇨약 중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근간으로 쓰셔야 되고, 그 이후에 조절이 안 돼서 더 추가되고 더 추가되는 약제 중에는 체지방을 감소시키면서 췌장을 쉬게 해주는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이거를 다 추가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슐린을 쓰는 거예요. 인슐린은 뭐냐? 몸에서 나오는 거라서 해로운 게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인슐린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몸에 저장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뭐가 저장돼요? 지방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쪄요. 그래서 인슐린의 가장 큰 문제는 체지방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몸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호르몬이라서 다른 부작용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살이 많이 찌는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약 중에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약들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선택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조금 비싸더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참고하시면 치료 기준에 좋을 것 같고요. 당화혈색소 치료 기준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의사들이 뭘 보냐면요. 당화혈색소 7.0 이하로 그 아래로 조절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관심 있게 항상 피검사 결과 물어보시고 7.0 이하 나왔는지 항상 잘 체크해 가세요. 그래서 7.0 이하가 나오면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잘 관리하고 있구나 받아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당뇨의 치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생기는 합병증을 오지 않도록 아까 조절이 잘 되면 일반인과 거의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약제 치료 목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뇨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이것 때문에 시작 거의 안 하시거든요. 평생 먹어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체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 어떨 때 끊을 수 있고 어떨 때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는 아까 췌장 기능 배터리가 다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충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기신 분들은 완치 없습니다. 완치 개념이 없는 질환이에요. 이거는 관리되는 개념이에요.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나빠졌다, 관리가 잘 됐다, 나빠졌다 이런 거지 당뇨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타고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가도 그래서 약을 끊었다가도 내 생활 습관이 다시 나빠져서 근육량이 빠지고 당분을 많이 드시면 다시 언제든지 어느 순간 바로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치 개념을 머리에서 지우시고요. 평생의 관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해내에 따라서 약이 치료가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거지 완전히 중단할 수 있는 상태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약제의 도움이 좀 적게 필요하고요. 근육량이 너무 없고 운동 너무 안 하고 생활습관 너무 안 좋고 당분 너무 많이 드시는 사람일수록 그나마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약제를 사용해야 되는 필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는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지만 내 상태, 내 관리 정도에 따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휴내과 의원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